자,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비타민 같은 거 드세요? 비타민 인삼, 홍삼, 홍삼, 흑삼. 아, 그것도 먹어요? 네. 저도 뭐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먹고. 네. 요즘 건강 다들 막 챙겨야 된다고 하고 또 이런 연말이나 연초에 선물들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많이들 받고 주고 하잖아요. 유독 한국 사람들 건강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선물로 비타민 주는 나라가 처음 봤어요. 선물로 비타민 주는 거 없어요? 네, 저는 비타민 자체가 마트에서 팔린다는 걸 보고 한국어는 전날 충격에 빠졌어요. 그랬군요.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가지고 네. 건강기능식품이 더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이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하는 건데. 오프닝 잘하시네요.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상품 협찬 문제가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이 협찬 방송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정상근 기자. 네. 이런 방송 프로그램의 구체적 협찬 내역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 협찬,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협찬이 참 빈도도 많고 그리고 네. 또 방송 전반에 또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방송사별로 이 협찬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내역을 보면 그 MBN 같은 경우에는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 MBC가 225건, 이 채널A가 219건, JTBC가 188건, 네. SBS 158건, TV조선 152건, KBS 7건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KBS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건강제품 협찬이 쏟아진 상황이었고 네. 또 종편의 경우 이 협찬을 받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재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성분별로 보면 뭐 유산균류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 네. 뭐 콜라겐, 뭐 시서스, 단백질, 뭐 오메가3 등등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서스는 뭐예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의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의사 가운을 입으시는 전문가분들이 딱 네네.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몸이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럴 때 거기서 뭐 이런 제품을 먹으면 거기서는 제품이라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이럴 때 무슨 성분을 먹으면 몸이 좀 괜찮아집니다. 네, 의사 가운이라고 하면서 좀 약간 비하파로 하는 거 의복 아니에요? 그런 거? 또 뭐 의사 가운이 의복이죠. 네, 뭐. 가운이라고 하나요? 네,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나?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랬다가 보면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그런 프로그램들의 그런 기능성을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알고 봤더니 이런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에 협찬을 주는 거 아닌가요?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에 이 과거 이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실제로 이 건강 홍보 프로그램, 그러니까 건강 프로그램을 하던 이제 제작진 한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아이템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장 건강을 하자라고 하면은 네. 뭐 장에 좋은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겠죠. 뭐 네. 유산균이라든가 뭐가 있겠죠. 거기 네. 이제 관련된 이제 협찬 업체들을 이제 연락을 해서 협찬을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협찬으로 이 상품을 받아와서 이 출연자들에게 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먹어보고 와라. 뭐 어떻게 얘기를 하라. 또 어디가 좋다라고 설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 건강 기능, 건강 정보를 주는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객관적인 정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상 연출된,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알파고 기자가 뭐 언론인으로서 활동도 하지만 방송인으로서도 더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협찬 방송에 좀 나가본 적도 있어요. 협찬 방송보다는 제가 나가는 한 예능 방송에서 협찬이 있어서 우리가 앉는 자리 옆에다가 비타민 음료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리고 되도록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 마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멘트가 있어요? 아니,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목이 말라서 마셨어요. 물처럼 생각하고 마신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 블로그를 보더라도 이건 소정의 무슨 협찬을 받아서 작성한 글입니다라는 거 다 적어주거든요. 네.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방송들은 이런 거 솔직히 우리 협찬 받아서 하는 방송이에요라는 걸 잘 고지는 하나요?
협찬 고지는 하죠. 네, 네.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뭔가 좀 그 즉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협찬을 통한 제품을 뭐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 끝날 때 뭐 협찬 제공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으로 아, 그걸로 처리를- 가면 안 되는데. 네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협찬이고 뭐가 뭐 아닌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중간에 거잖아요. 만약에 방송 20분짜리 프로그램인데 15분 동안 쭉 봐왔고 채널 돌리면 그게 협찬 방송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고지가 잘 안 되고 네. 또 고지를 하더라도 좀 불명확하게 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게 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네. 이 협찬제도 어떻게 봐요? 알파고 기자는? 아 이제 협찬하고 BPL이 한국에서 섞인 것 같아요. BPL은 이제 협찬 아니잖아요. 광고인데 네네. 한국에서는 협찬을 BPL을 협찬의 마스크를 씌워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차라리 좀 약간 대놓고 솔직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광고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광고다, 이게 협찬이다라고 고지를 하고 이 제품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돈을 이걸 팔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거기에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사는데 이걸 이제 협찬이라고 고지하면은 이게 광고주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아니 종편이 그동안 이런 문제들 많이 있었다는 지적들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치를 보니까 MBC랑 SBS 상당히 많네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MBC가 MBN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그 SBS도 뭐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의 협찬을 좀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협찬 자체가 뭐 나쁘다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뭐 워낙 이제 광고 시장이 좀 포화된 상황이고 또 뭐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광고를 이제 실어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애드버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광고를 하는 좀 그런 시장들은 뭐 새로 생겨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아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네. 근데 다만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 그렇죠. 협찬이 네.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객관적이고 뭐 정말 이게 뭐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협찬을 받아서 이게 일종의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소비자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상파라고 하는 사업자는 그러니까 국민의 이제 재산인 그 공공의 재산인 이제 전파를 사용해서 이제 영리를 취하는 회사인데 그런데 뭐 그렇다면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네, 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7가밖에 안 받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KBS죠. 3253님하고 지현주님이 시서스는요 다이어트 식품입니다라고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아까 제가 이게 뭐지라고 했던 거 시서스? 네.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고 정영원님은 방송 보고 하나하나 챙겨 먹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12가지 다 먹고 있어요. 영양제만 먹어도 배불러요라고 말씀을 달아주셨는데 키가 얇으신 분이네. 따져보면 또 보험 한 7개 정도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12가지면 그 영양제를 시리얼처럼 드시는. 송 여사님 그런 방송이 문제라고 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 시간 끝나고 나서 홈쇼핑으로 채널 돌리면 바로 그걸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라는 지적도 좀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문 보면은 전면 광고라고 해서 마치 기사를 낸 것처럼 봤는데 나중에 보면 저 위에 보면 전면 광고라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거는 광고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방송사는 정말 교묘하게 이게 광고인지 정보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네. 이건 좀 어떻게 뭐 방송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 좀 바꿔서 교체를 좀 해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이렇게 그 관련 그 개정안 같은 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좀 이 협찬을 어떻게 좀 고지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이제 네. 국회로 넘긴 상황인데 근데 이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논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방송사들은 이 협찬을 고지하지 않고 이 네. 방송을 내보내고 또 소비자들은 객관적인 정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제품을 사고 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영양제로 이제 배를 채우는 이런 상황이 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와치독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언론사 유료 구독 서비스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함께 네이버가 유료 구독 모델을 도입했다. 이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이게?
네, 뭐 지금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플랫폼을 네이버가 새로 론칭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베타 테스트 기간입니다. 정식 출시라는 건 아니고 예. 일단 뭐 그 몇몇 언론사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생산을 하면은 네이버가 이제 유료로 팔겠다라는 것이죠. 뉴스 서비스를.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만큼 뭐 전문적이지도 않고 네. 규모가 크지도 않으니까 이 네이버가 뭐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제공을 하면 그 언론사나 이제 전문가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얼마에 팔지 또 어떤 식으로 팔지는 알아서들 결정을 하는 좀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네이버의 입장입니다.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본부일보가 있다고 하면 네네. 이전에는 본부일보가 이제 그 누가 이 본부일보를 구독을 하면 그 신문을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월 얼마씩 돈을 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누가 신문을 집에서 봐요. 다 이제 모바일로 보니까 네. 포털에서 몇 개 좀 그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아니면 규모가 큰 언론사들끼리 묶어서 이런 프리미엄 구독 콘텐츠를 만들게 가끔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 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네이버가 이 결제 시스템이나 뭐 이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는 거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언론사들이 그걸 팔면 네이버가 이제 뭐 일정 정도 이제 나눠 갖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하겠다는 사실은 거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한국인 언론사들은 왜 네이버를 필요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료를 간다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일부 언론사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일부 언론사들이 유료를 이미 가 있었던 상황이고 네네. 이제 기사의 그 첫 단락 있잖아요. 그 첫 단락을 공유하고 기사를 계속 읽고 싶으시면 클릭하셔야 하면 그 클릭을 하시면 이제 결제 페이지가 열려요. 그건 다 그 언론사마다 돼 네, 있는 거죠. 언론사마다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네, 거죠.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제 검색을 했을 때는 그 비공개되는 부분이 구글에서 보여요. 근데 클릭을 하면 그 기사에 그냥 첫 단락만 나와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좀 구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건데 제가 여기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 뭐냐면 한국 언론이 왜 네이버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네. 네이버가 또 다른 무슨 유료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플랫폼에 나오고 나서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훈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저는 뭐냐면 포털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언론사가 지금 여기 다 모든 걸 다 지금 이쪽에다 맡기고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유료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굳이 네이버에 가서 하게 되냐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네이버가 유료 플랫폼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과연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뭐냐면 네이버가 지금 이 한국 언론의 그 시장 전체적으로 좀 문제점을 노정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가 언론사들의 컨텐츠를 사와서 뉴스를 무료로 풀고 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꾸지 않고 따로 유료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독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뭐 정치나 사회 뭐 이쪽 이슈는 그냥 무료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네. 굳이 그 유료로 그 네이버가 만드는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유료로 돈을 내고 뉴스를 보겠는가 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한 뭐 10여 개 한 20여 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 언론사들도 뭐 그냥 자기들 기사를 그냥 제공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별도의 이제 뭐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을 법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들은 주식 뉴스 같은 것들은 네네네. 사람들이 좀 돈을 주고 사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증권가 이제 정보지도 이제 돈을 네. 주고 사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아니면 뭐 기업들 정보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뭐 그런 이제 그 타겟층을 명확히 한 좀 그런 컨텐츠를 이제 언론사들이 만들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파고 기자는 그 전부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도 이 수익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네, 이거 필요하고 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통해서 언론사가 수익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언론사가 자유를 얻고 진짜로 그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그 수익에 있어서 광고의 비용이 줄고 네. 구독자들로부터 받은 구독료가 올라가야지 그 언론사가 이제 이렇게 정치나 아니면 경제 시스템에서는 벗어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이 될 수 있는 건 네. 구독의 힘이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도 보면 네. 이제 극보수 언론 아니면 중도 진보 언론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밴돈의 독자를 쌓였기 때문에 그 독자들로부터 받은 모금이나 아니면 구독료를 통해서 그 언론사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언론사들이 자기네 이념 내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그 온라인 구독료 이렇게 유료로 간다면 언론의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뭐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만 언론이 바르게 설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 돼야지만 이런 그 언론 지형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1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컨텐츠 유료화가 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그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네. 광고로 의존하는 것은 뭐 분명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기업을 눈치를 보거나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니까 돈을 받은 거는 지시를 받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예전처럼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가 그럼요. 공짜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포털이 공짜 뉴스를 풀면서 좀 이런 문제들이 노정이 됐는데 근데 뭐 포털이 이 공짜 뉴스를 이렇게 막 뿌려대 그리고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지 않고 언론사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모바일로 이 뉴스를 볼 때 언론사로 가보면 광고가 계속 떠가지고 그 기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네, X를 계속 눌러야 돼요. 네, X를 계속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 포털을 통해서만 들어가면 오히려 그 광고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기사라든가 이런 언론에 대한 좀 신뢰도가 좀 많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주간 미디어 비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알파고 신한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상청 연결하고 교통정보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송소진 씨입니다.